반갑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조건하고 합의 조건 있죠. 공기 조화 과정. 이때 공기 조화 과정은 냉난방 프로세스, 습공기 선도로 이야기합니다. 그 습공기 선도가 문제 조건에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개통도, 공조설비 개통도가 이렇게 문제 조건에 주어지면서 물음에 답하라. 엔탈피 구할 때는 소수점 둘째 자리, 절대습도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까지 구할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개통도하고 이렇게 습공기 선도가 주어지고 이런 문제 7개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구할 게 많죠.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좀 차근차근하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이 N행기 출구 공기 온도를 구하라. 지금 여기 보시면 개통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N행 코일인데 외기가 N행기를 이렇게 통과했을 때 3번의 온도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조건에 조금 전에 보시면은 N행 코일의 바이패스 팩터가 0.2, 표면 온도가 23도로 주어졌죠. 그래서 자, 요 N행 코일이 있는데 N행 코일을 통과하고 나면은 여기서 그리겠습니다. N행 코일이 있고 자, 외기가 2번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통과해서 3번 공기가 되는데 이때 이 N행기의 표면 TP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TP를 구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TP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이 3번 공기 상태하고 여기 있는 N행기 표면의 공기 상태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자, N행기 표면에서는 공기가 포화될 수도 있습니다. 포화 공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습공기 선도를 가만히 보면은 2번 지점이 있고, 자, 2번 지점에서 N행기를 통과해서 3번으로 가는 게 실제 공기 상태인데, 이 표면에서는 이 P점까지 갈 수가 있죠. 이 곡선은 뭡니까? 포화 곡선이죠. 포화 곡선. 그래서 포화도 100%이죠. 그래서 결로가 생기죠. 요 N행기 표면에서는 이렇게 결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N행기 표면에서는 여기까지 상태선이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바이패스 팩터가 주어졌는데 바이패스 팩터 개념은 뭔가 하면은 여기서 2번 상태에서 3번 상태로 가는데 자, 2번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P로 가는 거. P로 가는 거하고 3번 상태에서 P로 가는 거. 온도차. 요거 일 수도 있고, 요때 요건 온도차입니다. 그래서 T2 마이너스 TP 분의 T3 마이너스 TP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나 하면은 엔탈피 차를 가지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서 요 표면까지 엔탈피. 그러면 2번의 엔탈피는 H2가 92죠. 그래서 그대로 적겠습니다. 이번엔 H2하고 HP 분의 H3 마이너스 HP. 이런 공식을 쓸 수가 있는데 여기 우리는 바이패스 팩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패스 팩터를 가지고 온도를 구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자, 바이패스 팩터는 문제 조건에 0.2로 주어졌죠. 그래서 바이패스 팩터는 0.2로 주어졌고 2번과 P점 사이의 온도차. 그래서 2번의 온도는 뭡니까? 32도 문제 조건에 주어졌습니다. 32도. 그 다음에 이 N행 코일의 표면 온도도 역시 문제 조건에 이렇게 23도로 주어졌습니다. 23도. 그 다음에 이 N행 코일의 출구 온도 3번. 이 3번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출구 온도 T3하고 N행 코일의 표면 온도는 23이 주어졌죠. 자, 이렇게 하면은 뭐를 구할 수 있습니까? 이 N행 코일의 출구 공기 온도 T3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말을 다 적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문제 답안 적으실 때는 자, 바이패스 팩터 이것도 안 적어도 됩니다. 0.2라는 바이패스 팩터가 주어졌죠. 는 32 마이너스 23. 그 다음에 T3 마이너스 23. 그래서 따라서 T3는
얼마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요거 계산해가지고 T3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요 계산 과정까지 적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0.2 갈로 32 마이너스 23이라고 주어져 있고 이렇게 곱하죠. 곱하고 그 다음에 요거 23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 23 이렇게 하면은 T3가 나오죠. 이렇게 T3가 나온다. 요 계산 과정까지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24.8도씨가 나온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는 답안 쓸 때는 이런 내용들 다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답을 적어주시면 돼요. 문제풀이 과정만 정확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을 뿐입니다. 설명을 해 놓았을 뿐이고 실제 답 쓰실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혼합공기 온도 4번을 구하라. 이것은 우리가 계통들 좀 보면은 계통들이 보시면은 1번 한기가 있고 그 다음에 2번에서 N행기를 통과해서 3번으로 가고 자 3번에서 4번으로 가는데 그래서 1번하고 3번이 합쳐져 가지고 4번으로 혼합이 되죠. 이때 이 혼합 공기의 온도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조건을 보시면은 실내 온도는 26도시다. 이야기는 이 한기 온도가 26도시라는 이야기죠. 실내에서 이렇게 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이 외기량은 전체 송풍량의 30%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럼 한기량은 얼마입니까? 70%가 되겠네요. 그래서 외기량은 송풍 공기량의 30%이므로 한기량은 70%이다. 그래서 외기의 한기는 어떻습니까? 3대7 비율로 되어 있다. 그래서 혼합 공기 온도 구하는 공식 T4는 어떻습니까? 외기량 곱하기 N형 후의 온도하고 한기량 곱하기 한기 온도하고 송풍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송풍량을 1로 보면은 30%는 0.3이 되는 거고 70%는 0.7이 되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24.8을 구했죠. 자, 여기에서 이 3번의 온도가 24.8이라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24.8하고 26도의 관계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24.8도씨가 되는 게 30% 0.3이고 이 한기 26도씨가 되는 게 0.7이죠. 그래서 0.7 곱하기 26도씨 이렇게 하면은 T4라는 혼합 공기 온도 25.64를 구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냉각기 출구 공기 온도. 자, 여기서 이제 N행 코일도 지나갔고 혼합 공기 상태 4번에서 5번으로 갈 때 이 5번의 온도를 구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조건에서 이 냉각 코일의 바이패스 팩터 0.18이 주어졌고요. TS가 11도씨가 주어졌습니다. 여기 S점이죠. 이때 TS 11도씨. 이것도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자, 냉각 코일이 이렇게 있으면은 4번 공기 상태에서 쭉 가서 5번 공기 상태로 되는데 이건 실제 공기 상태고 냉각기 코일, 냉각 코일 표면에도 역시 TS라는 온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이 표면은 어떻습니까? 포화 상태, 즉 결로가 맺히는, 이슬이 맺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습공기 손도는 어떻습니까? 실제 4번에서 쭉 5번을 지나가 S 포화점까지, 노점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서? 이 표면에서. 실제 이 5번 공기 상태는 여기에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관계에서 우리는 바이패스 팩터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이패스 팩터가 0.1% 주어졌고 4와 S, 이 4와 S하고 그 다음에 5와 S 요 값이 뭡니까? 바이패스 팩터 값이죠. 그래서 자 4와 S는 혼합 공기 온도 T4 앞에서 우리 구했습니다. 25.64. 그 다음 냉각 코일의 표면 온도 11도씨 문제 조건에 주어졌고 그 다음에 출구 공기 온도 요거 모르죠. 모릅니다. 그래서 T5를 모르고 냉각 코일 표면 온도 T에서는 역시 11도씨 이렇게 해서 T5를 우리는 구해낼 수가 있겠죠. 13.64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을 쓰실 때는 자
0.18 이퀄 자 요것만 적어주시면 돼요. 25.64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T5 마이너스 11 따라서 T5는 해서 요 계산 과정 적어주시고 이퀄 13.64도씨이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설명을 넣어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과정을 잘 이해하시려고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넣어놓은 것일 뿐이고 실제 답 쓰실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질문이 참 많죠. 이 건축설비 실기시험 문제는 이 질문이 계속해서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 문항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배점이 많겠죠. 당연히. 자, 송풍 공기량. 여기서 우리가 어한 점이 하나 있는데 문제 조건을 가만히 한번 보면은 실의 현열 보화가 주어져 있고 잠열 보화도 주어져 있는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잠열 보화를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잠열 보화는 나중에 전체 예를 들어서 냉방기의 어떤 보화 계산할 때는 잠열이 고려되지만 특히 틈새 발암 같은 거 계산할 때는 잠열이 고려되는데 송풍량 구할 때는 QS라는 현열만 가지고 구합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는 이 잠열 숫자를 쓸 일이 없습니다. 혹시 이거 다 하시면 안 됩니다. 다 하시면 오답이 되니까 요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문제 조건이 있지만은 무시하셔도 된다. 요거는 약간의 트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송풍 공기량 구할 때는 잠열을 쓰지 않고 현열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현열만 쓴다. 그래서 실의 현열 보화가 67,000 여기서 단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킬로줄 per H 실내 온도 26도씨이다. 자, 현열 보화와 치출 온도 차로 구한다.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이 보화 계산하는 기본 공식 기억나시죠? Q에서는 자, G라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C라는 비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온도차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문제 조건에서 풍량을 kg per H 무게 개념 G 개념으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C 값은 뭐가 되냐 하면은 자, 이 C 값은 비열 1.01만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이때 질문에서 이 풍량의 어떤 요구 단위가 이번에는 G가 아니고 Q일 경우 최적 단위일 경우에는 이 C를 어떻게 해주냐 하면 1.01에다가 공기의 비중 1.2를 곱해 주어 가지고 1.21이라는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항상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질문에서 kg per H라는 풍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죠. 자, 문제 조건 잠시만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에서 구하라 한 것이 송풍 공기량 kg per H를 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G를 구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G는 이렇게 구하죠. C 곱하기 델타 T분의 QS. 이때 C는 뭐라 그랬습니까? 1.01을 쓴다. 그래서 1.01을 쓰고 델타 T는 온도차죠. 자, 26도씨 마이너스 13.64. 자, 26도씨는 뭡니까? 요거죠. 요때 1번 지점의 한기의 온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3.64는 뭡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13.64도라는 개념을 구했죠. 요 냉각기의 출구 온도 5번. 요 5번을 구했습니다. 13.64도씨. 여기서 실내 공기 온도 26도씨하고 조금 전에 구했던 요 5번의 어떤 냉각 코일 통과 후의 온도 13.64도씨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 G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367kg per H라는 값이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건축설비 실기에서는 문제에서 구하라고 요구한 그 단위가 엄청 중요합니다.
풍량의 단위를 kg/h로 요구를 했습니다. 만약에 메타 삼성/h로 요구를 했다면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1.2를 곱해 주어야만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것이 만약에 단위가 kg/h가 아니고 메타 삼성/h라면은 이 분모에다가 다시 한번 1.1을 곱해주면 어떻습니까? 요 값이 나오죠. 또는 여기에다가 1.1을 나누어 줘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1.1을 나누어 주면은 메타 삼성/h 최적 단위의 송풍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지시문에서 이렇게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구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 꼭 여러분들 주의하셔 가지고 어떤 단위가 요구되느냐 따라 가지고 공식이 조금씩 달라진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N행부하.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구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 N행 코일이 필요한 부하 열량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계산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N행 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조건에서 요구되는 단위가 킬로와트 단위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킬로와트 단위로 우리는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문제 조건에서 N행 코일의 바이패스 팩터는 0.1로 주어졌습니다. 자, 이 바이패스 팩터에서 바이패스 팩터는 뭐라고 했습니까? 엔탈피 차로 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H2-HP 분의 여기서 H2에서 H2의 엔탈피 90이라고 HP의 엔탈피 69 요거 하고 그 다음에 H3에서 H3의 엔탈피하고 HP 엔탈피 요거로 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91-69 H3-69 H3는 지금 얼마인지 모릅니다. 여기 H3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N행기 통과의 엔탈피 H3를 구할 수가 있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73.4kJ/kg이라는 H3 여기에 있는 엔탈피 H3 값을 우리는 73.4라고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엔탈피를 이제 구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 필요한 N행부와 QP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QP는 우리가 앞에서 이런 공식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기량 GO가 있고 GO에다가 B를 곱하고 델타 T를 곱하거나 또는 GO에다가 뭐 델타 H만 곱해줘도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델타 H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01 곱하기 델타 T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1.01은 공기 비열 C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델타 H만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엔탈피 차는 자, H2 2번 지점의 엔탈피는 얼마였습니까? 91이었고 방금 구한 3번 지점의 엔탈피는 73.4였죠. 그래서 우리는 요 H2에다가 73.4를 빼줍니다. 91에서 73.4를 빼주고 그 다음에 외기량, 송풍량을 곱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자, 이 외기량은 앞에서 우리가 구한 송풍량에다가 자, 외기량은 30%라고 문제 조건에 주어졌기 때문에 0.3을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0.3 곱하기 송풍량 하면은 여기를 통과하는 자, 2번의 외기량이 되고 여기에다가 엔탈피 차를 곱해주면 되겠죠. 엔탈피 차를 곱해준다. 그래서 91-73.4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28337.76 kJ/H가 나왔습니다. 자, N행 부하를 구했고요. 자, 이번에는 냉각 코일 부하 QC를 구하라. 이 냉각 코일이 있는데 이 냉각 코일의 부하를 구하라. 자, 여기서 문제 조건에는 냉각 코일의 바이패스 팩터 0.18이 주어졌네요. 그래서 우선은 냉각 후 공개 엔탈피 H5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H5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여기 선도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H5가 있는데 이걸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 이걸 먼저 구하고 싶다. 그런데 이걸 구하는 과정에서 이 4번 지점의 엔탈피 H4도 구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엔탈피를 알아야만이
이 관계와 이 관계에서는 바이패스 팩트를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H4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H4는 어떻게 구하냐면 앞에서 우리가 이 3번 지점의 엔탈피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H3를 계산을 했고 H1은 이 문제 조건에서 91로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문제 조건에서 한 개는 0.7이고 외계는 0.3이라고 주어졌죠.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하는 거죠. 자, H1 엔탈피는 0.7 H1이고 이 2번의 엔탈피는 0.3이죠. H1은 문제 조건에 주어졌고 H3는 이 앞에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H1은 얼마인가 하면은 53. H3는 앞에서 73.4로 구했죠. 그래서 0.7 곱하기 53하고 0.3 곱하기 73.4 하니까 59.12라는 H4가 구해졌네요. 그래서 H4가 구해지면은 이번에는 H4와 HS, H5와 HS 관계에서 바이패스 팩트를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자, H5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바이패스 팩트가 0.18로 문제 조건에 주어졌고 조금 전에 우리가 H4를 59.12로 구했습니다. HS는 문제 조건에서 32가 주어졌고요. H5는 모르고 HS는 32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H5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냉각 코일 엔탈피 H5, 요 지점의 H5, 요거는 이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36.88kJ/kg이 나오더라. 자, 그래서 이때 보아 QC는 어떻습니까? QC는 자, 우리가 성풍량요 G는 앞에서 구했습니다. 구한 값이 얼마인가 하면은 5367이죠. 그래서 5367 kg/h 무게 단위로 앞에서 우리가 계산해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곱한다? 델타 H 엔탈피 차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59.12하고 36.88 H4하고 H5의 엔탈피 차 쭉 이렇게 엔탈피를 구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델타 H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결과값이 나온다. 그래서 119362 kJ/h가 나온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 조건에서 전부 다 kJ/h로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만약에 이게 킬로와트로 구하라고 만약에 지시문이 되어 있다면은 환산을 해줘야 된다. 킬로와트로 환산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 실내 현열비 곡선 SHF선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죠. 이것은 뭡니까? 습공기 선도상에서 표시하든지 아니면은 번호를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실내 현열비 선은 요 5번과 1번 선에서 다시 1번 환기, 실내 공기로 변하는 요 선을 우리는 SHF 선이다. 그래서 5와 1번 선이 SHF 선이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7번은 조금 내용이 많고 조금 질문 문항이 상당히 많았죠. 이런 것들은 배점이 많으니까 차근차근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문제 8번, 요건 좀 간단한 문제입니다. 가열기하고 온수 가습기로 가열하는 난방 시스템에서 가열기 가열량과 가습기 가습량을 구하시오. 그리고 문제 조건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공급 공기량, 가습 온수, 온도, 절대 습도 값들이 주어지고 이런 선도가 이렇게 주어지고 자, 그래서 질문 하나하나씩 구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습량을 구합니다. 자, 가습량 구하는 공식은 이렇죠. 자, L 값 가습량은 어떻습니까? 이 G에다가 델타 X 절대 습도 차를 곱해준다. 그래서 공기 공급량은 3kg/s. 그래서 절대 습도차는 어떻습니까? 0.019에다가 0.004를 빼주고 공급량에다가 곱해주니까 0.045라는 값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열기의 가열량은 시스템 전체 공기의 엔탈피 증가에다가 가습기 가열 열량을 빼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전체 엔탈피 증가량은 G 곱하기 델타 H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L 곱하기 HW. 이때 L은 뭡니까? 공급량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L 값. 공급량에다가 여기 보시면 HW는 뭔가 하면은 30도씨 물의 온도에다가 이 물의 비열 4.19를 곱해주면은 여기에 뭔가 하면 엔탈피 개념이 됩니다. 엔탈피. 그래서 30도씨 온수의 엔탈피 값은 이렇게 구한다. 그래서 L 곱하기 HW. 가습량에다가 HW. 엔탈피를 곱해주면은 가습기 가습 열량이 된다. 이런 개념에서 구한다. 그래서 그에 보니까 189.3kJ/s가 나오고, 만약에 문제 질문에서 요구하는 단위가 킬로와트로 주어졌네요. 킬로와트로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은 필히 kJ/s를 킬로와트로 환산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1kW는 1kJ/s이고 1W는 1J입니다. 그래서 같은 단위죠, 사실은. 답 적어 주실 때 이 킬로와트라는 표시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189.3kJ/s가 나왔다면은 이퀄해서 189.31 뭐 갈로 해서 킬로와트 이렇게 적어 주시는 게 맞죠.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킬로와트 값이 나온다. 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요령으로 풀어준다. 아주 간단하죠. 자, 참고 팁입니다. 문제에 제시된 시스템은 가열한 후 가습하는 시스템이고, 가습한 후 가열해도 열량과 가습량은 동일하다. 공기의 엔탈피 변화는 가열기와 가습기에서 이루어진다. 절대 습도는 가습기에서만 이루어진다. 가열기 가열량은 가습량의 영향을 받으므로 우선 가습기 가습량을 먼저 구한 상태에서 계산을 한다. 요거 계산한 요령을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 설명을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7번과 8번 문제를 풀어봤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제3장 냉난방 보아에 대해서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